자, 우리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했었죠?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우리 방금 봤었던 네 가지 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네 가지 식 이거죠. 오늘 요 식을 아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오늘은 좀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많이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자, 우리가 한번 22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 이 문제는 같은 운동을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로 나눠놨어요. 당연히 운동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 나눈 운동에 대한 식들을 각각 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2번 문제를 22번 맞죠? 22번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전략은 P에서 Q까지에 대한 식과 Q에서 R까지에 대한 식을 각각 써주시는 거예요. 이 각각의 운동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출발하는 속도, 도착하는 속도, 시간, 가속도, 변이 등등의 값들을 구해보는 거죠. 네, 22번이에요. 오늘 오신 두 분은 물리학 선행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해보시고 들어보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이런 한숨을 쉬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나? 여기서 문자를 좀 잘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변이가 S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S는 변이란 뜻으로 쓰는 거겠지만 문자가 겹쳐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의미가 섞여버려서 식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S는 Q에서 R까지만이에요, 그죠? V는 P에서의 속도잖아요. 그럼 같은 S를 대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 문자를 설정할 때, 미지수를 설정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물리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좀 힘들어하시는데 뭐가 미지수고 내가 뭘 아는지 뭐가 이제 주어진 값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들 좀 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했어? 2분의 S. 가속도는 잘 구한 것 같은데 마지막 식이 좀 아쉬운데. 2분의 S. 응? 2분의 S 맞잖아. 맞아. 시간이 그게 아니지. 시간. 왜 식을 읽어서? 응. 잘하는데 왜 기본 강의 들으시죠? 안 된다고? 아닌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공식으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전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이 필요한 변수들을 찾아서 내가 모르는 값 하나만 미지수로 두는 공식을 골라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4개 중에서 이제 뭘 골라야 될지 보는 거죠. 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런 값들을 그냥 대놓고 알려주진 않고 몇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좀 숨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P에서 Q까지를 보시면은 자, 지금 P에서 R까지의 전체 운동을 제가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눈 거죠. 자, 이 두 부분을 나눴을 때 각각의 값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자를 막 섞어 쓸 거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제 원래 뜻을 제가 위에다 쓸 거예요, 그죠? 얘는 처음 속도, 얘는 나중 속도, 도착할 때의 속도, 시간, 자, 가속도, 그 다음에 변이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제 같은 문자로 미지수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글로 바꿔서 쓸게요. 자, P에서 Q까지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그림에서 P에서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처음 속도의 값을 V라고 알려줬고요. 자, Q에 도착할 때 속도가 필요한데 Q에 도착할 때 속도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Q에서의 속도를 미지수로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Q에서의 속도란 뜻으로 VQ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는 P에서 Q,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하나로 이어진 운동이기 때문에 이 P에서 Q까지의 속도인 VQ는 밑에 있는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같은 문자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운동에서는 나중에 도착할 때 속도를 OV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알고 있는 값과 미지수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시간에 대해서는 자, 사실 시간도 미지수긴 한데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P에서 Q, Q에서 R까지에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말로써 이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도 역시 같은 문자로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가속도도 미지수인데 가속도도 일정하죠. 그래서 굳이 미지수로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로 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얘는 굳이 미지수로 안 둬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변이. 자, P에서 Q까지의 변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역시 얘를 미지수로 둬야 되겠죠? 자, 제가 얘를 S0라고 써놓을게요. 모르는 값이니까. 자, Q에서 R까지는 S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S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으시고 물리학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내가 뭘 써야 될지 눈에 보일 텐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런 친구들 옆에서 관찰해 보면 그 대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우리 공식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뭐 하는 게 최고예요? 다 해보는 게 최고죠. 여기는 4개의 식을 전부 다 완성을 해보는 게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4가지 식을 전부 다 한번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만 이 식을 완성을 할 때 밑에 위 운동과 아래 운동, 앞 운동과 뒤 운동에서 공통된 값들을 같은 미지수 설정해주지 않으면 식이 괜히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때문에 같은 값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같게 둬야만 여러분들 식을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식을 세워보면 되죠? 자, 첫 번째 식 VQ가 나중 속도, V가 처음 속도, 가속도의 시간 t. 두 번째 식 변이 S0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처음 속도 시간 더하기 2분의 가속도 시간의 제곱. 자, EAS0는 자, VQ의 제곱 빼기 V 제곱.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운동에서의 4가지 식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운동에서도 이 4가지 식 모두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식에서 나중 속도는 OV, 처음 속도 VQ, AT. 자, 변이 S는 2분의 VQ 더하기 OVT,
VQ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5V의 제곱 빼기 VQ의 제곱.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일단 다 써보세요. 처음 공부할 땐 물리 공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 꽤나 쉽게 이 식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식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VQ라고 하는 문자가 공통되기도 하고요. 누가 눈에 똑같이 보이냐면 AT가 보이거든요. 자, AT로 식을 정리해보면 VQ 빼기 V가 5V 빼기 VQ가 되면서 이 식을 정리하면 VQ가 3V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값 두 개를 3V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얘를 3V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봐보시면 이 두 번째 식에서 S0는 2분의 V 더하기 3VT 2VT가 나오고 밑에 있는 식에서의 S는 2분의 3V 더하기 5VT 4VT가 나오면서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S가 S0의 2배가 만들어져요. 자, 우리의 목적은 가속도 A였거든요. 가속도 A를 어딜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여기 마지막 식도 괜찮고 요 세 번째 식도 괜찮아요. 이제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식을 써보게 되면 2A 2분의 S는 3V의 전체 제곱 빼기 V의 제곱. 그죠?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A의 값을 S분의 8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T도 목적이었죠? 이제 T를 정리해 주면 되고 A도 구했고 나중 속도도 전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취향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 식을 사용해서 풀어보면 3V는 V 더하기 A 곱하기 A가 S분의 8V 제곱이니까 그래서 T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같은 식을 변형해서 만든 식들이기 때문에 저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틀린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공식을 가지고 식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올바른 방식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핵심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운동의 그 요소들을 빠르게 찾아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방식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마치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보이는데 저는 특히나 이걸 조금 강조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이었고요. 시간이 같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죠. 가속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어떤 시간을 곱하면 그것은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어떤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내용. 자, 이걸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꽤 많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지금 이거는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좀 힘든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제가 얘를 1번으로 했었고 얘가 2번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으로 순서대로 했으니까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 요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약간 혼동이 들 때에는 이런 공식을 직접 완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자, 이렇게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이고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운동을 복잡하게 분석하는 경우들이 되거든요. 자, 특히
이렇게 가속도가 계속 쭉 일정 운동이 아닌 중간에 운동의 가속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통한 정리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운동이 여러 번 바뀌는 운동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해주면 좋다? 그래프를 이용해주면 좋겠죠?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앞에 있는 운동처럼 가속도가 쭉 일정한 운동은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자, 중간에 자, 가속도가 바뀌는 운동의 종류가 바뀌는 운동의 경우에는 공식으로 정리도 되지만 그럴수록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주면 좋고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 뭐에 대한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여기 23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그래프를 알려주지 않는 25번 문제인데요.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구간 1, 구간 2, 구간 3에서 각각 운동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구간 2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즉 중간에 가속도가 변하죠. 그래도 이 문제도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자, 1번과 3번 구간에서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가속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뭘 해주는 게 좋다?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주어져 있는지 쭉 읽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t가 0일 때 물체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정지해 있었어요. 그죠? 무슨 뜻이죠? t가 0, 출발점에서의 속도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자, 정지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첫 번째 점,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Q와 R을 차례로 지나서 전체 운동이 10초 걸린대요. 자, 운동이 중간중간 거쳐서 자, 최종적으로 끝나는 지점이 10초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출발할 때 이 도착할 때의 속도를 V라고 두고 있어요. 일단 얘는 냅둘 거예요. 일단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구간에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 뭐였죠? 기울기였어요. 그죠? 즉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 무슨 선을 그려줘야 된다? 직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에 대한 운동을 그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얘가 어디까지 그려야 되고 얼마만큼인지 모르니까 모양만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모양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얘가 어디까지인지 그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구간의 운동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에서는 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갖고 있었던 운동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그려줄 거예요. 자, 구간 3에서는 다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1과 3에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말 나와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속도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다는 말은 뭐가 똑같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나란한 평행한 선을 그려서 이 그래프를 요 10에서 끝내주는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놨어요.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 하나를 더 줬죠. 뭘 줬어요? 각 구간의 길이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곧 무엇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가 각각 10, 10,
30이라는 사실까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시간 모르죠? 여기 시간들 모르거든요. 그냥 여기 있는 시간들 뭔가 미지수 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푸는데 열심히냐? 왜 그래프가 중요하냐? 그래프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프의 장점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바로 복잡하게 변하는 운동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에 파악을 해야 여기 있는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식을 세울지, 내가 뭘 미지수로 둘지 등등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그래프를 썼을 때 우리한테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계산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의 핵심 그 힌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삼각형과 사각형은 서로 뭐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죠. 그러면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 삼각형의 밑변과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2대1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건 중학교 도형이죠? 2대1이 돼야 돼요. 즉, 제가 여기를 뭐로 둔다면, 여기 사이 간격을 t로 둔다면 여기를 뭐로 둘 수 있죠? 그렇죠? 2t로 둘 수 있겠죠? 그럼 여기 간격은 뭐가 되겠어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10 그렇죠. 10-3t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푸는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거 있어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거 보여요? 당연히 문제에서 가속도가 같다라고는 조건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구간의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둘이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커다란 삼각형을 합쳐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큰 삼각형과 첫 번째 구간에서의 작은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이라는 거랑 안쪽에 있는 넓이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삼각형 전체는 넓이가 몇이 되죠? 40이 되죠? 넓이의 비가 1대4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무슨 관계? 닮음이잖아요. 넓이의 비가 1대4다?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1인 거예요. 즉 우리는 10-2t가 아니라 얘를 뭐로 쓸 수 있다? 2t라고 쓸 수 있다. 결국 전체 5t가 10이고 t를 2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당연히 요 속도값도 바로 구할 수 있죠. 넓이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이제 4예요. 그러니까 요 속도의 값은 5가 돼야 될 거고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2였기 때문에 요 마지막 속도 v는 몇이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죠. 이 문제가 쉽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수월하게 풀린 감도 있지만 결국 복잡하게 운동을 분석해서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간단한 도형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의 수리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가지고 모양을 대략적으로 먼저 잡은 후 값들을 조금씩 넣는다는 개념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번 문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들은 두 물체가 서로 운동하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운동들이에요. 예전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도 꽤나 잘 나왔었던 유형들인데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 거예요.
자, 두 물체의 운동을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두 물체가 만난다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쉬운 문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28번 문제. 28번 문제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28번 문제 정말 쉬운 문제긴 한데 28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28번 문제 보시면은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두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우리는 이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만난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만난다. 자, 만난다를 우리가 수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시해줘야 될까요? 만난다. 여러분들 요 두 사람이 만난다를 식으로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쓸 거예요? 만난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지? 물론 쉬운 문제니까 대충 뭐 몇 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단계별로 쓴다고 해보자. 그러면 만난다라는 말을 식으로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난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난다. 자,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곳,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두 사람의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당연히 무슨 위치? 나중 위치예요. 그죠? 자, 나중 위치가 들어가 있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변위의 뜻에서 나중 위치가 들어갔었어요. 우리가 변위를 뭐라고 불렀죠? 변위의 뜻이 뭐다? 나중의 위치, 좌표에서 처음의 위치를 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었죠?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변위를 S라고 쓰고 나중 위치를 X, 처음 위치를 X 제로라고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요게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나중 위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X에다가 자, X는 X0에다가 S를 더한 거예요. 처음 위치에다가 뭘 더한 것? 변위를 더한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철수와 영희를 봤더니 둘이 처음 출발한 위치가 달라요. 자, 철수는 여기 왼쪽 점에서 출발을 했고 영희는 오른쪽 점에서 출발을 했죠. 자, 기준 하나를 정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0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철수의 위치를 뭘로 정할 수 있어요? 0으로 정할 수 있죠. 이게 철수의 처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희의 처음 위치는 뭐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60이라 쓰면 되겠죠? 이게 영희의 처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희와 철수와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했죠? 등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죠? 우리 아까 등속도 운동에서 쓰는 시간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였죠? 변위 S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둘은 동시에 출발해서 둘이 만났기 때문에 뭐가 똑같죠? 움직인 시간이 같아요. 뭐가 다르죠? 속도가 달라요. 저는 철수의 속도를 V철, 영희의 속도를 V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철수의 위치, 영희의 위치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겠죠? 철수의 위치는 처음 위치 0에다가 V철 곱하기 T. 여기서 말하는 V철은 몇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10이죠? 영희는요? 처음 위치 플러스 60 V0 시간 T 60 마이너스 5T 그렇죠? 이 둘이 같다. 자, 여기 우리가 세워야 될 식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자, 둘이 만나는 동안 운동의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철수는 0에서 출발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영희는요? 역시
반대쪽으로 운동해서 만나겠죠. 그러면 결국 철수가 움직인 거리와 영희가 움직인 거리가 뭐랑 똑같아요? 둘 사이의 간격이랑 똑같네요. 결국 영희와 철수의 운동의 거리의 합이 둘 사이의 거리다라는 식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식이지만 해석이 다르죠? 그죠? 자, 물리를 푼다, 분리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운동과 같은 현상을 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식을 세울 것이고, 자, 그걸 구하는 식들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무엇을 골라서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고요. 아주 쉬운 문제, 사실 28번을 그냥 풀라고 하면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풀어야 될 운동 관련 문제가 많고, 그런 경우들의 운동이 복잡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미리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봤던 거고, 다른 문제들도 자, 이런 식으로 조건식들을 구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에 보시면 현 교육과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교육과정에서 꽤나 강조했었던 식 중에 하나가 요 평균 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특히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평균 속도. 우리가 평균 속도를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V_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 V_를 구하는 문제들이 잘 나왔었죠. 자, 원래 V_의 뜻은 시간분의 변이지만 평균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32번에 보시면은 P에서 Q까지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물체를 처음에 P에서 가만히 놨어요. 가만히 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서 속도가 0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Q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뭐가 됐어요? V가 됐어요. 원래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뜻으로만 문제를 푼다고 하면 변이는 뭐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고 처음 속도가 0이고 그쵸? 여기 있는 V는 뭐 AT인데 블라블라 해서 여기 있는 전체 시간 T분의 S로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이 V발을 구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뭐 하면 된다. 처음 출발과 나중에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가 이 32번과 33번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평균 속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니까 얘가 V0라고 알려줘. 우리가 원하는 V의 값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2번과 33번으로 한번 이 평균 속도의 뜻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원래 이번 주 과제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 지난 아까 질문했었던 문제들이 사실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두 번째 가속도 법칙 F는 ma. 자, 여기는 이 F는 ma에서 F가 뭐라고 했었죠? 이 F R자임이에요. 그렇죠. 자, R자임은 뭐의 결과죠? 무엇의 결과예요? 힘의 합성. 그렇죠. 합성의 결과예요. 결국 우리는 이 좌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힘의 합성을 수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의 합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에 존재하는 힘들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힘들의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전체 힘들의 합을 구하는 게 힘의 합성의 과정이죠. 이 과정을 거친 결과를 왼쪽에다 써주시는 거고요. 그때 오른쪽에다가는 이 힘들이 작용한 물체의 질량을 써주시는 거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속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용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 식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유형들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실제 문제 유형이고, 현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이걸 굳이 운동이랑 힘으로 나눈 거고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교과 과정에 나와 있어요. 자,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자, 30쪽이 아니라 번호 34번. 문제 번호 34번. 그렇죠? 34번부터 37번까지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기본 유형들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F는 MA를 완성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앞에 1단원과는 다르게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닌 가속도로 운동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연습했었던 힘 찾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34번과 35번에 보시면, 자,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바닥 위에 수평 위에 올려져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힘을 주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34번에 보시면은, 아니 35번에 보시면은 A와 B가 있고 질량이 2와 3이고 10N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리학에서 F는 MA에 대한 문제를 푸는 문제 중에 기본적인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은 제가 힘 찾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이제 요 알짜임과 질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0N으로 A와 B를 이렇게 밀게 되면은 실제로 밀고 있는 건 누구지만, 실제로 미는 건 A지만 A와 B가 어떻게 될 거라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함께 움직일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와 B는 함께 운동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리학에서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두 물체, 두 개 이상의 물체는 자, 뭐 할 수 있다? 하나의 물체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둘은 이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물체를 봤을 때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합쳐진 A와 자, B 사이의 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때문에 F는 MA 관련된 문제에서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닌 가속도가 존재하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참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운동하는 물체를 같은 물체로 본 다음에 하나의 물체에 대한 식을 세운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할 때는 이 A와 B 각각의 식을 세운다. 자,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쉬운 문제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힘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당연히 얘들 질량 갖고 있으니까 뭘 갖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중력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중력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점선 쳤어요. 왜 제가 점선 쳤죠?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 힘이 운동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실제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얘가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힘이니까 굳이 힘들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슨 힘도 안 따져도 괜찮아요. 그쵸? 바닥이 얘네들을 떠받치는 힘 역시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그죠? 역시 바닥이 떠받치는 힘도 이렇게 운동과 수직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힘이에요. 그럼 얘네들 이제 안 따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질 힘 일단 뭐 있죠? 여기 10N 있죠? 자, 이 10N 누가 주는 힘이에요? 누군가 주겠죠? 나라고 합시다. 자, 내가 주는 힘이고요. 자, 누구에게 주는 힘이죠? 그렇죠. A에게 주는 힘. 그죠? 이 힘은 A에게 주는 힘이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존재하죠? 당연히 A와 B가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A와 B 각각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A에 대한 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당연히 물체가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자, 10N의 방향이 플러스, 자, FB의 힘이 마이너스, FAB의 방향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A에 적용한 힘을 우리가 골라보면 뭐 있어요? 이 두 가지 힘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10 빼기 FBA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 힘이 뭐 A에 대해서 어떤 가속도 A를 갖게 될 거예요. 가속도 A 모르니까 미지수 둘 거고요. B에 대한 식은요. 플러스 AB가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3 질량의 A의 가속도를 움직이게 만들게 되겠죠.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A와 B, B와 A 둘 사이의 힘은 어떤 관계? 제격 반제형 관계. 그 말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둘을 더하면 다음 같은 식이 나와요. 네, 이 식 한번 보세요. 자, 10은 5A, 여기는 5는 당연히 A와 B의 질량 이렇게 더해진 결과죠. 자, 이건 어떤 거죠? 어떻게 나온 식이죠? 바로 A와 B를 한 덩어리로 갖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사라졌죠? FAB, FBA가 사라졌죠. 우리가 방금 무슨 얘기했었어요? 함께 운동하는 두 물체에서 둘 사이의 힘은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을 했죠. 즉, 이 과정을 다 안 거쳐도 여기로 바로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뭐가 쉽게 나와요? 가속도 A가 쉽게 나와요. 가속도 A가 쉽게 나오면 그 다음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문제의 답을 골라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문제를 푸는 순서로 뭘 얘기한다? 둘을 먼저 하나로 보고 문제를 풀어서 뭘 먼저 구하고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식을 구해서 둘 사이의 힘을 구한다 라는 순서로 풀이 과정을 설명하면 돼요. 정리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잠시 쉰 후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39번과 이쪽에 43번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안 심심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